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추린 경제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기업들의 양호한 실적에도 미국의 대선 이후까지 중국에 대한 관세를 추가로 줄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소식으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0.11%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 S&P 500 지수는 0.15%, 나스닥 지수는 0.24%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미국 캘리포니아 팔로알토에서 열렸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현지 시간 14일 팔로알토 포시즌 호텔에서 회동하고 한반도 정세 등을 논의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한미 공조 방안을 논의하면서 특히 중국의 협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현지 시간 14일 홈페이지를 통해 노동자 불법 해외 송출에 관여한 북한 회사와 중국 내 숙박시설을 제재했습니다. 유엔 제재가 정한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의 송환 기한이 지난해 12월 22일 만료된 후 미국이 관련 제재에 나선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중국 우한 폐렴의 원인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 간에 전염될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한다면서도 확산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HO 관계자는 현재 우리가 가진 정보 아래서는 사람 간 전염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0.4%의 상승을 가져가면서 2238선에서 어제 시장 종가가 형성이 됐고요. 코스닥 시장은 약보합권에서 마감됐습니다. 678선에서 어제 시장 종가가 형성됐습니다. 어제 장 초반만 하더라도 강했습니다. 어제 장 전에 중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 해제 소식이 들려져 오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나란히 다시 한번 신고가 경신할 정도로 시장 강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급등으로 인해서 피로감을 느낀 시장에서 차익실현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어제 상승폭이 제한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우리 시장,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가져가고 있긴 하지만 전문가들은 최근 이 급등과 그리고 기대감이 선반영됐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혼조로 마감이 됐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소식이 여러 전해져 왔는데 이와 함께 시장 관망 기조 이어졌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다뤄볼 이슈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먼저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환율 조작국 지정을 전격 해제했습니다. 오늘 밤에는 1단계 무역 합의 서명까지 앞두고 있죠. 분위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중국이 올해 말 진행 예정이었던 자국의 자본시장 개방을 1년 앞당겨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외국계 은행, 보험사, 그리고 자산 운용사에 대해서 금융시장을 개방했는데요. 영향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우리 증시는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300선까지 도달할 것이라는 증권사들의 리포트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훈풍 이어갈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시장의 공매도 거래 비중이 약 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해석해보면 좋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인데요.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3대 지수는 혼조를 보였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과 부정적인 소식이 함께 전해져 왔는데요. 어제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환율 조작국 지정을 전격 해제한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오늘 밤에는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 서명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시장 내에 어떤 때보다도 실질적으로 중국에 대한 관심이 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시기 내지는 그런 때가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시장은 지금 현재 미국의 어떤 그 성장과 관련된 어떤 그런 그 모멘텀을 쫓아가기보다는 오히려 중국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중국에 대한 모멘텀의 어떤 그 확신 내지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그 기대감이 크게 나타나게 되면서 중국에 대한 어떤 그 관심이 그것도 크게 증가되고 있는 그런 시기다라는 부분 우리 시장 여러분 분명하게 시장 흐름을 통해서 좀 읽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하셨던 대로 어제 이제 그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환율 조작국에 대한 지정을 전격 해제를 했죠.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미국과 중국 간의 1단계 무역 합의 서명식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 이제 다음 주에는요. 중국에서 어떤 그 최대 명절이라고 할 수 있죠. 춘절이 또한 진행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 조금은 좀 중국발 모멘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는 부분 분명히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미국의 중국에 대한 환율 조작국 지정 해제. 일단 무역 합의 서명을 앞두고 두 국가 간의 긴장 완화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상당 부분 좀 양보하는 그런 어떤 그 제스처를 실질적으로 보였다라는 점. 실제로 지난해 8월 중국에 대한 관찰보호 대상국에서 환율 조작국으로 전격 지정을 한 이후에 실질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중국의 환율 변화는 큰 흐름의 변화는 없었다라는 점. 그리고 미국이 실질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환율 조작국을 지정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행정적인 어떤 그 제재 수위를 높인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 생각을 좀 해본다라면 상징적인 환율 조작국 지정이 아니었느냐라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로 한 발 뒤로 빼면서 환율 조작국에서 이제 관찰 대상국으로 한 단계 수위를 낮췄고요.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두 국가 간의 긴장 완화에 도움을 줄 뿐더러 우리 증권시장 내, 자금시장 내 투자 심리를 상당 부분 완화시키는 촉발제 역할을 하면은 분명하다라는 점. 이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분명한 미국에 대한 약속을 진행을 했습니다. 아직 확실하게 지금 현재 이행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약속은 어쨌든 이행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 그리고 1단계 무역 합의 서명 이후에 2단계 합의 진행을 위해서는 중국이 미국에 대한 어떤 그 약속 부분을 분명하게 이행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통상 확대 부분,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예를 들게 된다면 농산물에 대해서 400억 달러 이상의 구매를 지금 현재 약속을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이 부분은 조금 더 그 부분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에너지와 서비스, 공산품에 대해서도 미국산 제품 2천억 달러 이상을 구매할 그럴 예정이다라는 점. 여기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금융시장에 대해서 추가 개방을 하고요. 잠시 후에 제가 다음 이슈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드리겠습니다만은 금융시장의 추가 개방 일정도 앞당겨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 여기에 지적재산권 보호까지도 아울러서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미국 시장 내에서도 중국향 수출 비중이 높은 그런 기업들의 주가 모멘텀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라는 점. 물론 지난밤 다소간의 나스닥이나 S&P 500의 어떤 그 약보합 상태,
이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들 실질적으로 좀 큰 폭의 어떤 그 상승세를 또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다소는 꺾이는 그런 모습이 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애플이랄지 테슬라랄지 주가의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분명히 눈여겨봐야 될 것이다라는 점. 이 부분은 우리 시장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쪽으로 우리 시장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요. 특히나 우리 시장에서는 중국향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라는 부분을 미국 시장의 움직임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힌트로 우리가 삼아야 된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무역 합의를 실질적으로 이루어내게 되고 2단계 무역 합의로 이제 한 단계 더 진보를 하게 된다라면 실질적으로 신흥국 중심의 글로벌 자금 유입이 조금은 더 속도를 낼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부분.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수출을 상당 부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국가들. 특히나 반도체랄지 IT 중심의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국가들로의 글로벌 자금 유입, 외국인 매수 확대 이 부분을 분명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대표적인 나라들이 우리나라가 포함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중국과 대만 역시 외국인 자금 유입이 조금은 더 빨라질 속도를 낼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방점을 두시고 시장 대응을 좀 해두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가 있죠. 이제 다음 주입니다. 우리는 이제 설 연휴가 시작이 되죠. 중국 역시 춘절이 임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날짜를 보면요. 1월 24일부터 1월 30날까지 중국의 춘절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중국 소비재에 대한 관심, 화장품주가 최근 들어서 상당 부분 긍정적인 바람을 타고 있죠. 물론 여기에는 한한령에 대한 완전 해제 기대감 역시 작용을 하고 있는 듯한데요. 여기에 더 추가적으로 이제 그 계절적인 이벤트가 또 하나가 지금 대기하고 있다라는 점, 춘절이 대기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서 소비재, 화장품 쪽과 그리고 여행업종, 면세점 업종,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업종까지. 엔터테인먼트 업종은 상대적으로 저는 컨텐츠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그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유효할 것이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크게 좀 정리를 해보면요. 중국의 경기 부양책 그리고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다소간 완화하는 그런 제스처 내지는 그런 움직임 여기에 반도체를 비롯한 전반적인 경기 개선의 움직임 그렇게 나오면서 외국인들의 자금 유입의 어떤 그 속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그런 가능성 여기에 중국 춘절의 임박까지 이제 가세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중국 소비재 그리고 중국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 분명하게 유효할 것이다라는 부분 우리 시청자분 꼭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국 관련주에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중국 시장 조금 더 자세하게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올해 말 진행 예정이었던 자국의 자본시장 개방을 1년 앞당겨서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외국계 은행, 보험사 그리고 자산운용사에 대해서 금융시장을 개방을 했는데요. 이 영향 어떨까요? 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이제 중국의 어떤 금융시장 추가 개방 미국과의 어떤 합의를 위한 서로 간의 약속 이행 부분. 실제로 중국이 1년을 앞당겼습니다. 원래는 올해 12월 추가 개방 예정이었죠. 하지만 이 부분을 1년이나 앞당겨서 실질적으로 글로벌 유동성 유입을 본격화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점. 실질적으로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요, 그들의 어떤 규모, 금융시장 개방의 규모는, 달러로 환산을 했을 때 45조 달러 규모의 상당히 큰 어떤 그런 어떤 금융시장이 열리게 될 것이다라는 점. 이 부분 분명하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 있어 보이고요. 그런데 하지만 자금의 쏠림은 우리가 조금 좀 염려해 둘 필요는 있어 보인다라는 점. 특히나 작년이었죠. 2019년
MSCI 지수의 어떤 그 편입 비율 조정, 비중 나라별 국가별 편입 비율 조정의 어떤 그 변화로 인해서 이 부분은 대다수가 중국에 대한 비중 확대, 이로 인한 다른 나라들의 비중 축소, 이렇게 되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비중 축소를 들어가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의 자금이 지난 5월, 8월, 11월 세 차례에 걸쳐서 상당 부분 큰 규모로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경험해 놨었기에 실질적으로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과 맞물려서 그리고 중국의 MSCI 신흥국 지수 내에서의 편입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서 글로벌 전체적으로는 금융시장의 개방을 하면서 어떤 그 글로벌 유동성의 변화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상대적으로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다소간에 파이는 확대되지만 비중에 있어서는 조금 좀 빼앗길 그럴 가능성도 분명히 염두에 둘 필요는 있어 보인다라는 부분 아울러서 좀 말씀 좀 드려봅니다. 글로벌 공룡금융사들이 일단 중국 내 사업 확장 계속 진행 내에 있다라는 점, 유럽계, 미국계 할 것 없이 뭐 유럽계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이제 알리안스가 사실은 미국계 알리안스가 이제 그 유럽계죠. 그 100% 지주 회사를 설립 진행 중에 있고요. JP 모건이랄지 골드만삭스랄지 미국계 회사들 역시 지주회사 설립 지금 현재 한참 진행 중이다라는 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좀 속내를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통상이나 환율 전쟁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글로벌 자금 유치에 대한 물밑 전쟁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점.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MSCI 신흥지수 내에 중국 비중은 계속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 하지만 미국에서는 홍콩 인민법 등을 통해서 중국 기업들에 대한 자금 유입을 제한하기 위한 법적 준비는 이미 완료가 되어 있다라는 그런 상황. 화웨이에 대한 제재 역시 완벽하게 풀린 부분도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기술이랄지 자금이랄지 전반적으로 중국에 대한 미국으로부터의 견제 상황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 근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중국은 나름 그들의 노력 강구하고 있다라는 점. 특히나 중국 경기 부양책을 계속 쓰고 있다 이런 부분 우리 시청자분 눈여겨봐야 됩니다. 중국 실제로 GDP 성장률이 점진적인 하향 추세 올해는 혹여나 6%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계속해서 시장 내 이야기가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 그러다 보니까 중국 내부적으로도 이를 최대한 방어하기 위한 그리고 최대한 소프트 랜딩을 하기 위한 경기 부양책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눈여겨보시면서 지난 1월 1일에도 인민은행이 전격적으로 지준율 인하를 단행을 하면서 그 유동성 확대 정책을 또 한 번 가속화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금융시장을 이번에 1년을 앞당겨서 개방을 한 그런 이유 어쩌면 중국 내부적으로 미국과의 약속이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미국과의 화해 제스처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들 나름대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일찌감치 외국의 자본을 자국 내로 유치를 해서 그들의 경제 성장률을 6% 이상으로 또는 소프트 랜딩을 위한 어떤 그 만반의 태세 내지는 준비 내지는 경기 부양을 대내외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다라는 부분 눈여겨보시면서요. 그렇게 되면 결국 시장은 자연스럽게 지금 현재까지는 어찌 보면 글로벌 주요 이슈들, 이벤트들은 미국 향을 쫓아가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미국 주가들에 대한 모멘텀 이 부분은 일단 작년에도 30%가 넘는 그런 주가의 상승세를 보였으니까요. 일단 지난밤 미국 시장에서도 보게 되면 그리고 어제 우리 시장에서도 보게 되면 차익 매물의 어떤 그 차익 매물 실현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시장의 수급을 좀 변화시키면서 주가가 다소간에 좀 조정 양상을 보이는 모습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어제 나타났고 지난밤 미국에서도 나타났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본다라면 미국 주가의 성장 모멘텀을 보기보다는 오히려 중국 기업 내지 중국 주식 그리고 중국 경제에 대한 모멘텀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상당 부분 시장 내에 어떤 그 긍정적인 부분으로 모멘텀 부분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 부양책에 있어서 세 가지를 통상 이야기를 하죠. 통화적인 문제, 통화적인 경기 부양, 통화 확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한 재정을 통한 어떤 그 경기 부양책, 그리고 세금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책. 근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부분이 가장 눈에 안 보이는 간접적인 부분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오히려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규제 완화 부분도 우리가 절대 빼어놓아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점. 그 규제 완화, 우리나라에서는 데이터 3법이 통과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ICT를 위한 R&D 투자 개발에 5.2조 원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재정 확대랄지 규제 완화랄지 이런 부분으로 시장 내, 우리 증권시장 내 상당 부분 모멘텀 촉발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생각을 해두시면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부분과 일맥상통을 합니다. 중국에 대한 소비 관련주, 그리고 내구 소비재,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한령에 대한 완전 해제 가능성을 염두한 그런 여행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 역시 충분히 필요해 보인다. 특히나 중국 춘절도 임박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과 함께 우리 시장의 모멘텀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이동해 올 수 있다라는 부분 짚어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어 보입니다.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마련하면 좋겠습니까? 예, 어제 우리 시장에서 사실상 테크 모멘텀, 지금 시장 내 모멘텀은 두 가지가 지금 혼재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하나는 테크 관련 모멘텀이고요. 또 하나는 중국 관련 모멘텀이다라는 점. 근데 테크 관련 모멘텀은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이런 부분과 맞물리게 되면서 반도체의 업황 개선에 대한 확신 이런 부분들이 삼성전자의 주가를 6만 원대로 끌어올리는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주가를 10만 원대로 끌어올리는 그런 본격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다라면 사실상 어제 주가의 흐름을 좀 놓고 본다라는 다소간의 이제 차익을 실현하기 위한 그런 욕구들이 조금은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러면서 매물벽에 부닥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테크 관련 모멘텀과 중국 관련 모멘텀의 혼재 상황이다라는 부분. 그러면서 시장 테크 관련 모멘텀은 계속 진행될 가능성은 상당 부분 높습니다. 하지만 다소간에 주가 차원에서의 다소간에 지금 혼재 양상 이러다 보니까 시장의 관심은 그동안 덜 오른 중국 관련 모멘텀으로 오히려 그 무게 중심이 조금은 좀 쏠려갈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이 부분은 특히나 1단계 무역합의 서명과도 일맥상통한다. 그러다 보니까 테크 모멘텀에 대한 관심도 여전히 유효하지만 여기에 추가적으로 중국 관련 모멘텀도 우리가 분명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라는 점. 이 부분 특히나 중국발 경기 부양책에 대한 관심 그리고 테크 모멘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장 사이클로에 진입하는 그런 어떤 그 산업, 업종 대표적인 것이 5G가 되겠습니다. 5G와 관련해서 사실상 반도체의 업황 개선 같이 맞물리게 되는 그러다 보면 그런 두 가지 핵심 축을 근거로 해서 바탕으로 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첨단 산업들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랄지 자율주행이랄지 스마트 홈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 여전히 우리가 가져가야 되겠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마지막으로 바이오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13일에서 16일까지 JP모건 헬스 컨퍼런스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근데 분명한 것 바이오는 분명한 시장 내 신뢰를 얻어야 될 것이다. 시장의 신뢰는 결국은 실적으로밖에 확인할 수가 없고 실적으로 확인이 되는 어떤 그 바이오주 말고는
사실상 상당 다시금 조금 좀 보면 좀 낭패를 볼 가능성 여전히 저는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옥석 가리기 실적을 통해서 분명하게 바이오는 우리 시장에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면서 투자 대응해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인데요. KTB 투자증권 이소훈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장 분위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증시가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는 이 코스피 지수가 2,300선까지 오를 것이다. 이런 리포트까지 내놓고 있더라고요. 이 훈풍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지금 이제 한국 증시가 연초부터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올 상반기에 대한 그 증시 부활에 대한 기대는 여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합의 서명이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2분기부터도 이 수출 지표도 플러스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주도주인 반도체 업황이 회복되고 있다는 점과 또 환율, 또 금리가 어떤 증시의 우호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도 기대감을 계속 갖게 하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 국내 증시에서 유의할 체크 포인트를 좀 몇 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이런 몇 개 외에도 작년에 가장 중요했던 게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 한국과 일본의 경제 전쟁까지 겹치면서 이 국내 기업들의 수출이 좀 부진했었는데요. 올해는 증가세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우선은 코스피 코스닥 주요 상장사 289곳 중 한 91% 정도인 264곳이 어떻게 보면은 흑자 전환하거나 작년에 적자가 있었던 기업은 적자가 좀 축소되는 모습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고요. 또 올해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영업이익 전망치 합계도 작년에 131조 8,800억에서 올해는 169조 가까이 28%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작년에 실적 부진에 따른 어떤 기저 효과와 함께 이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결과로 좀 풀이된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 작년 3분기부터 디램의 재고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시장 가격도 상승하는 추세인데요. 삼성전자는 올해 연간 기준 영업이익 추정치가 38조 2,400억으로 작년 잠정치인 27조 한 1,500억보다도 한 40%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작년 4분기 잠정 영업이익도 7조 1,000억 원으로 국내 증권사들의 전망치를 훌쩍 뛰어넘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올해 예상치 같은 경우에도 예상치보다도 올해 영업이익은 좀 넘어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SK하이닉스 역시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가 7조 300억으로 작년보다는 140%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애플이나 인텔 같은 미국 정보기술 애플이나 인텔 같은 이런 미국의 정보기술 하드웨어 기업들의 매출이 개선되고 있다는 부분은 이 한국 하드웨어 기업들의 수출과 매출이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탄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올 1분기의 수출 산업 경기 전망 지수는 102.2로 5분기 만에 100을 좀 상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1분기 수출 증가율이 플러스로 전환될 수 있음을 이 부분은 시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작년에 대부분 업종에서 비용 절감 같은 구조 조정이 이루어진 점도 올해 영업이익률 개선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리 변화도 증시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는데 미국 중앙은행은 작년 7월 말부터 이 통화 완화 기조로 돌아서면서 작년에 세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연준은 이 유동성을 위해서 단기 국채 매입도 좀 진행했는데 이 정책은 올해 2분기까지 이어지면서 당분간 유동성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또 중국과 독일 같은 주요국에서 경기 부양책으로 재정 지출을 확대할 가능성도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미국도 오는 11월 대선 앞두고 인프라 투자 같은 정부 지출을 늘릴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원달러 환율도 작년보다 떨어지면서 외국인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좀 지배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외국인 수급은 원화 강세일수록 매수가 늘고 원화가 약세일수록 그 매도세가 좀 강해지는데 작년에 미국과 중국의 분쟁으로 위안화가 좀 약세였습니다. 이 미국의 관세율 인상을 중국이 위안화 평가 절하로 방어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러나 양국이 협정문에 서명하고 중국이 어떤 위안화 가치를 다시 올리면 원달러 환율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 역시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순매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환율 부분 같은 경우에도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글로벌 지수의 비중이 좀 축소되고 있다는 점은 국내 증시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꼽히는데요. 작년에 외국인 투자자의 어떻게 보면 셀코리아의 이 MSCI 지수의 한국 투자 비중이 축소됐다는 점도 한몫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MSCI 신흥국 지수에서 2008년 5%였던 중국 A주 비중이 세 차례에 걸쳐 20% 상향됐는데 이 한국 비중은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면서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이 좀 나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SCI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올해 추가적인 비중 조정 요인은 없다고 밝혔지만 경쟁사인 파이낸셜 타임스 스톡체인지가 중국 A주 비중을 25%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MSCI 같은 경우에도 이에 맞춰 20%인 중국 비중을 25% 다시 한번 늘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금리나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변화가 최근 시장에서 포착되고 있는데요.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시장의 공매도 거래 비중이 약 2년 만에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바이오주에 대한 공매도 규모가 어마어마했거든요. 이 관련한 현상은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말씀하셨듯이 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공매도의 거래 비중이 낮아졌는데요. 우선 증권가에서는 이 공매도가 줄어든 상황을 놓고 시장의 투자 심리가 과열돼 있어서 곧 꺾일 수 있다는 전망이 있고요. 시장 과열 신호로 보기 어려우면서 코스피가 더 상승할 여지가 있다는 전망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과열 신호로 보기 어렵고 코스피가 더 상승할 여지가 일단 좀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코스피 전체 거래대금에서 공매도 거래대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최근 20일간 평균치로 살펴보면은 지난 11일 기준으로 4.89% 수준으로 2018년 1월 24일에 4.7%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매월 조금씩 다른 영업일수를 그대로 두고 월 평균을 짙게 봐도 지난 12월에 공매도 거래 비중을 4.86%로 지난 공매도 어떤 비중은 4.86%로 지난 2018년 1월에 4.83% 이후 최저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난 10일까지 5%였던 공매도 거래 비중이 지난 13일 하루 6.3%로 늘면서 이번 달 2일부터 13일에 공매도 거래 비중은 5.35%로 작년 12월보다는 소폭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도 5%대 초반인 최근의 공매도 거래 비중은 작년 5월에 8%, 또 작년 8월에 8.53%에 비하면 현재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통상 공매도의 선행지표로 보이는 주식 대차잔고는 지난 13일 현재 66조 1천억으로 집계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는 지난 12월 말에 62조 4천억보다도 소폭 늘었지만 작년 11월 18일까지 70조는 넘나들었던 것에 비하면 많이 줄어든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최근 공매도 거래가 줄어든 현상을 두고 증권가에서는 엇갈린 분석이 나왔는데요. 현재 시장의 심리의 과열권으로 다가가고 있다라고 좀 판단하는 전문가들도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증권의 역시 공매도에서도 관찰되는데 공매도가 적다는 것은 시장의 심리가 상승 전망 쪽으로 쏠려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시장 심리의 과열은 1월 중순 실적 시즌 돌입 또 2월 초에 미국 당원대 시작 그리고 2단계의 미중 무역 협상 등의 불확실성을 식혀줄 것으로 전망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때 5%대의 단기 조정이 함께 나타날 것을 예상하는 그런 전문가들도 한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 수익률이 좋고 성장성도 좋고 이익 추정치도 오르는 종목들의 경우에는 이 단기 조정을 매수 기회로 삼아 볼 만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그 코스피의 어떤 공매도의 비중 감소가 이 시장 과열의 신호가 아니다라는 부분은 또 시장에서 다른 또 측면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공매도에 대한 거래 비중의 감소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신호로 좀 많이 해석을 하고 있는데, 우선 최근에 또 어떤 자료에 의하면 이 공매도 거래대금 추이는 어떤 시장 방해에 대한 베팅보다는 이 선물 베이시스죠. 선물과 현물 가격 차익을 결정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러니까 베이시스라는 부분은 그 부분이죠. 어떤 코스피 200 선물 가격이 높게 평가됨에 따라서 이 코스피 현물 매도 욕구가 줄면서 이 차익 공매도 거래량이 줄어든 것으로 지금 해석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공매도에 대한 거래에 대한 그 감소 부분 같은 경우에 뭐 여러 의견이 있긴 하지만 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한다면은 우선 시장 이 공매도 이 거래 감소비과 이 코스피 시장의 과열에 대한 우려라고 하는 부분은 좀 시기상조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코스피 시장 짚고 왔는데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바이오 종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헬릭스미스가 임상 조직 정비에 나섰습니다. 미국의 후속 임상을 앞두고 글로벌 전문가를 영입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주가에 변화 있을까요? 네, 우선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이 헬릭스미스가 임상 시험에 필요한 핵심 부분들 중 3개 분야를 담당할 전문가를 영입했다라고 좀 밝혔고요. 우선 지금 윌리엄 프랭크 박사는 템플대 의대를 졸업한 내과 전문의입니다. 스미스 클라인, 샨도즈, 노바티즈 같은 임상 개발 전반에서 수십 년 경력을 쌓은 임상 개발 및 운영 분야의 전문가라고 지금 얘기할 수 있겠고요. 이 프랑크 박사와 함께 임상 및 허가 관련 각종 보고서를 전문적으로 작성하고 이 관리할 제인 고슬린 박사도 영입을 했습니다. 이 고슬린 박사는 30년간 임상, 비임상, 허가 같은 모든 분야에 관련한 의학문서 작성가로 지금 일해왔는 상태고요. 헬릭스미스는 그 혁신 의학을 개발하기 때문에 의료문서 작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FDA와 같은 이 규제 당국은 물론 의사들로 구성된 의료 시장과 또 제약 기업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이 고품질 문서 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부분을 좀 밝혔고요. 헬릭스미스는 두 박사로 영입함에 따라서 지난 4개월간 어떤 정비해온 임상개발 조직의 큰 그림을 완성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임상개발 조직은 크게 임상 전략과 분석, 또 약물 안전 및 규제, 또 임상 운영 같은 3개 부분을 나뉘는데, 임상개발 조직에는 현재 약 30명이 좀 참가하고 있고요. 이제 후속 임상 시험들을 시작할 준비는 거의 끝났다는 부분을 이 김선영 대표는 좀 얘기를 하고 있고, 임상 조직 확대와 또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후속 임상 3상들에게는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좀 밝히면서 향후에 좀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춥습니다. 좀 최근 날씨가 유독 춥게 느껴지는 건 올 겨울 날씨가 지난해보단 좀 따뜻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와 함께 겨울철 테마주는 좀 크게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겨울철 테마주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대표적인 이제 겨울철 수혜주는 한국가스공사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한국가스공사 주가가 지난 3개월 동안 대략 18% 하락했습니다. 연말 배등 시즌이 지나면서 이 보릿고개를 넘기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도 낙폭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한국가스공사는 작년 3분기 1,600억의 영업 적자를 기록했는데, 지난 4분기 흑자 전환한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고요. PER 또한 지난해 기준으로 5.9배 수준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같은 업종 추정 7.1배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따뜻한 겨울 날씨 때문에 한국가스공사 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할 것이라는 예측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고요. 또 이제 패딩 등의 판매로 전통적인
겨울철 계절주로 꼽히는 패션업계 주가도 이 따뜻한 날씨 때문에 좀 많이 지지부진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우선 최근 어떤 증권사에서 얘기했던 내용에 따르면은 이 4분기는 이제 브랜드 업체 성수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따뜻한 날씨로 영업 환경이 좀 부진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 대표적인 고배당주는 휠라코리아는 지난 3개월 동안 무려 주가가 33%까지 빠지면서 이 겨울철 수혜주로서의 어떤 자존심을 구겼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또한 같은 게 대표적인 패션 주죠. 영업무역 주가도 하락했고, 한세실업과 LF도 낙폭이 컸다라고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KTB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민주입니다. 오늘도 어제만큼 춥겠습니다. 현재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6도, 대전은 영하 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의 아침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광주와 대구는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고 그 밖에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도 한때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동해안 지역은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기가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은 강한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춘천 영하 9도, 수원 영하 6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낮 동안 4도선에 머물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강릉의 아침 기온은 영하 2도, 낮 최고 기온은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맑은 가운데 추운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주, 대구 영하 2도를 보이고 있고 낮 동안 부산 8도, 대구는 5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3.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눈비 예보가 있고 일요일은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